안녕하세요. ROTC 학사장교 수리 영역 강의를 맡은 김라나라고 합니다. 자, 오늘 OT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떠한 영역을 어떻게 좀 설명을 할 건지, 무엇을 중점적으로 다룰 건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OT 강의에는 그 내용을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강의하는 영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수리 영역으로 불리는 파트는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공간 능력을 테스트하는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 해석 파트가 있고 지각 속도 파트가 있습니다. 자, 자료 해석이 저희가 알고 있는 수리 영역, 수학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첫 번째, 세 번째에 있는 공간 능력과 지각 속도를 다루는 파트에서는 말 그대로 공간 감각을 그리고 얼만큼 빠르게 정확하게 지각하느냐의 감각을 테스트하는 그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리 공부가 필요한 파트는 자료 해석 파트, 그리고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파트도 자료 해석 파트고요. 그거에 반해서 공간 능력이나 지각 속도 파트는 난이도는 낮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저희가 감점 없이 고득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요령껏 정확하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인 파트가 되겠죠. 자, 우선 첫 번째 공간 능력 파트에서는 육군을 지원하시느냐, 해군 공군을 지원하시느냐에 따라서 문제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위에 육군을 지원하시게 되면 입체 도형에 관련된 유형들이 나오고요. 아래쪽은 지도에 관련된 유형들이 나옵니다. 근데 비교적 그 위쪽에 입체 도형에 관련된 유형들은 시간 여유가 좀 있는 편이라서 연습만 많이 하시면 고득점 하실 확률이 높고요. 아래쪽에 있는 지도 파트는 시간적인 여유가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시간 제한이 있을 때는 똑같은 문제 유형의 난이도가 비슷한 유형이 나오더라도 조금 더 시간이 쫓기게 되니까 문제 득점을 하기가 조금 더 어려우실 수 있겠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공간 능력 파트에서 이 입체 도형은 어떻게 보는 것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혹은 지도 문제를 풀 때는 무엇을 먼저 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요령이다. 이런 것들을 수업 안에서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이쪽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부족한 것 같은데 생각하셔도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그 점수라던가 뭐 속도라던가 라는 것들이 늘어날 수 있는 파트가 바로 첫 번째, 세 번째 파트이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와 함께 수업 안에서 요령으로 체크해드리는 부분, 연습시켜드리는 부분 이런 것들을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난이도가 가장 높은 파트가 자료 해석 파트입니다. 여기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저희가 정말 수리 영역이라고 불리는 전반적인 내용이 다뤄지게 되는데요. 사실상 기출 문제로 나오는 유형들은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수학이라는 과목이 연계성이 강한 과목이다 보니까 저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뤄드리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시험에 꼭 나오는 유형들이 있을 거고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강조해서 꼭 외워야 되는 공식이라던가 정의, 기억해야 되는 정의, 이해해야 되는 설명 같은 것들 다시 짚어드리고 가도록 할 거고요. 자, 물론 정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다른 시험들에서도 나오고 있는, 출제되고 있는, 지금 현재 저희한테는 출제되지 않는 그러한 유형들도 있습니다. 트렌드라는 게 작년엔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는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 유형으로 확률이 높은 것들을 제가 또 따로 뽑아서 심화 문제풀이 나중에 2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들의 심화 문제도 있지만 현재 나오고 있진 않지만 다른 시험에선 출제되고 있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도 묶어놓은 심화 강의도 2강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학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 해석 파트에서는 말 그대로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도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통계적인 자료들이 주어집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따져봤을 때 여기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고 또 혹은 어떤 문제들은 스킵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의고사 총 5회를 통틀어서 저와 같이 하시면서 요령을 좀 익혀 가셔야지 되겠습니다. 요령뿐만 아니라 물론 저희가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는 공식이나 내용들도 많이 있는 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각속도 파트는 공간 능력대와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지각을 하고
하고 찾아내는 그러니까 지각 능력을 테스트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평균을 내봤더니 6초당 한 문제를 풀어야 되더라고요. 총 3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다 맞추는 그 학생분들이 없는 유일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득점 하시는 분들의 평균이 70에서 80점 사이가 되니까요. 저희가 모든 문제를 다 맞추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마찬가지 개념이론 파트에서 제가 설명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크게 두 개의 유형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유형 중에서 자기한테 더 잘 맞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정답은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이 유형이 더 맞다라고 하면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이 유형 먼저 접근하셔야 되고 또 해왔더니 나는 이쪽이 더 맞는다라고 하시면 이쪽 먼저 접근을 하셔야 되고 또 이 문제를 풀 때조차도 어떻게 무엇을 먼저 지워가느냐 혹은 무엇을 먼저 체크해 가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시간 싸움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수업 안에서 제 기준으로도 말씀드리고 또 다른 사람 제3자 기준에서도 말씀드리고 해서 각자에게 맞는 그 방법을 요령을 좀 터득하시도록 도와드리려고 그 강의를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 처음에 시간 제한하고 체크하셨을 때보다 훨씬 더 득점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어렵거나 혹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연습으로 극복하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한 파트라는 거를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영역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준비했고요. 뭐 지금은 이제 전반적인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혹은 요령이 있다 정도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요령이라던가 어떻게 풀어가시는 게 좋은지는 개념 이론 수업부터 시작되니까요. 처음 스킵하고 모의고사만 듣지 마시고 앞에 부분도 꼭 챙겨서 들으시고 또 이렇게 연습 저와 충분히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열심히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